어느 순간 한국 사회에는 기묘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젊은 세대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무너지고, 일해야 하는 노년층은 일자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70대까지 생계를 붙잡습니다. 겉으론 선진국, 고소득 국가라고들 말하지만 현장의 숫자는 전혀 다른 진실을 속삭이고 있죠. 청년들은 최저임금 근처에서 헤매고, 부모 세대는 노후가 아니라 또 다른 전쟁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 순간 당연하게 생각해왔습니다. 젊으면 당연히 돈 벌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말이죠, 지금부터 보여드릴 데이터는 그 당연함을 완전히 산산조각 낼 겁니다. 한국의 청년들은 왜 갈수록 가난해지고 있는가? 누가 그들의 미래를 빼앗아 갔는가? 그리고 이 세대 불균형의 폭탄은 언제 터질 것인가? 지금부터 한국 사회가 외면해온 불편한 진실을 공개합니다. 우리는 흔히 요즘 청년들 월급 그래도 예전보단 나아졌지 않나, 취업률도 조금씩 오르고 있다던데, 최저임금도 계속 올랐잖아 라고 말합니다. 겉만 보면 정말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통계를 조금만 더 깊게 들여다보는 순간 완전히 다른 세계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청년들의 소득은 분명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질은 바닥을 뚫고 더 아래로 추락하고 있죠. 대체 어떻게 이런 모순이 가능할까요? 그건 한국 사회가 지금 두 개의 현실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숫자 속에서만 존재하는 겉보기 선진국, 소득 그래프가 오르고 경제 지표가 안정적이라는 그 세계. 그리고 또 하나는 월세 낼 돈 아끼려고 끼니를 줄이고 스펙 쌓다가 빚이 쌓이고 내 집은커녕 비상금조차 만들기 어려운 청년들의 실제 현실입니다. 이 두 세계의 간극은 단순한 격차가 아닙니다. 이미 조용히 커져온 거대한 경제적 단층선, 지금 한국 사회 전체를 흔들고 있는 보이지 않는 지진대예요. 보통 빈곤이라고 하면 노년층의 문제를 떠올리죠. 하지만 지금 한국에서 가장 빠르게 추락하고 있는 계층은 바로 청년들입니다. 젊은데 왜 가난해? 일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최저임금도 오르고 알바만 해도 기본 생활은 될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통계만 보면 청년 소득 빈곤율은 약 12%. 언뜻 보면 그렇게 심하진 않네?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모두가 놓치는 치명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자산과 부채입니다. 부모 재산 상속 없이 순수하게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 독립 청년층 사이에서 빚만 늘어나는 구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만 보지 않고 자산, 부채까지 포함한 종합 경제 빈곤율을 다시 계산하면 충격적인 숫자가 튀어나옵니다. 무려 52%. 절반이 넘는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아니라 사실상 위기 상태라는 뜻이죠. 더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세대 간 격차의 속도입니다. 10년 전 전체 가구와 청년 가구의 평균 자산 차이는 약 1억 원이었지만 지금은 2억 1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불과 10년 만에 2배 이상 벌어진 것이죠. 이건 단순한 격차가 아닙니다. 청년 세대가 아무리 노력해도 따라잡을 수 없다는 미래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된 주된 원인은 뭘까요? 바로 부동산이었습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부모 세대가 보유한 부동산 가치가 엄청나게 상승했고, 이를 상속받거나 지원받는 청년과 그렇지 못한 청년 사이의 격차가 극심해진 거죠. 청년들끼리도 양극화가 심각하게 진행됐어요. 상위 20%와 하위 20%를 비교했을 때 자산 격차가 얼마나 날까요? 무려 35배입니다. 참고로 소득 격차는 3배 정도밖에 안 나요. 소득으로 따지면 격차가 별로 안 크지만 자산으로 보면 격차가 엄청나게 크다는 뜻이죠.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소득 상위 20%에 진입한다 해도 물려받은 자산이 없으면 상위 20% 자산가와는 35배나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노력보다 부모 찬스가 훨씬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물론 부모님이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게 나쁜 건 아니죠. 문제는 계층 상승의 기회 자체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올라갈 수 없다는 절망감이 청년들 사이에 퍼지면서 무기력증이 확산되고 있어요. 실제로 청년들은 이런 상대적 빈곤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청년 10명 중 4명은 스스로를 빈곤층이라고 생각한대요.
나 좀 가난하게 사는 것 같은데 라는 자각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런 메타인지 능력이 있다는 게 어찌 보면 더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더 놀라운 건 빈곤의 종류를 다양하게 분류해서 살펴보면 상황이 훨씬 심각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소득, 자산뿐만 아니라 주거, 교육, 건강, 문화, 관계 등 여러 영역의 빈곤을 종합적으로 살펴봤더니 서울 청년 10명 중 8명이 어떤 형태로든 빈곤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78%라는 수치는 정말 충격적이죠. 이 중에서도 특히 심각한 게 주거 빈곤 문제입니다. 대부분 지방에서 태어나 서울로 취업하면서 주거 문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돼요. 사회초년생이 서울에서 구할 수 있는 방이라는 게 어떤 수준일까요?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이 없다면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10명 중 3명은 지하방, 옥탑방, 고시원 같은 곳에서 생활하고 있대요. 이런 공간들은 크기도 말도 안 되게 좁죠. 법적으로 1인 가구가 생활하기 위한 최소 주거 면적 기준이 있는데 그게 한 4평 정도 됩니다. 그나마도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편인데요. 이마저도 충족하지 못하는 주거 공간에 사는 청년들이 적지 않아요. 과거에는 젊을 때 다들 이렇게 사는 거지 뭐, 나중에 크게 올라가면 되지 했지만 지금은 이게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혼자 열심히 일해서 저축하는 속도보다 집값이 오른 속도가 훨씬 빠르니까요. 지금 집값이 제자리 걸음을 한다고 해도 사기 어려운데 계속 상승하니까 절망적인 거죠. 실제로 한번 열악한 주거지에 들어가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거지의 상향 이동이 거의 불가능한 거죠. 결국 집을 장만하려면 부모님의 도움이 필수적이에요. 통계를 보면 자가를 보유한 청년의 3분의 2 정도가 부모님의 지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지원이 정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이유가 뭘까요? 앞으로 계속 내야 했을 월세나 대출 이자 같은 고정 지출이 사라지면서 가처분 소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난이도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서울에서 살아남기가 전쟁터 같은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전세 사기라는 지뢰가 곳곳에 깔려 있거든요. 이렇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하지 못하니까 결혼과 출산을 계속 미루게 되고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출산율 회복을 위해서라도 주거 안정화가 중요한데 서울이라는 도시가 가진 인프라의 중력이 너무 강해요. 마치 블랙홀처럼 전국의 청년들을 빨아들이고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로 이들을 빠르게 소멸시키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어쨌든 자산이 없더라도 소득이라도 있으면 그나마 버틸 수 있어요. 요즘 프리터족이라고 해서 정규직 없이 아르바이트만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늘어났는데요. 여러 경험을 하다 보면 새로운 목표나 계획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일단 집 밖으로 나온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죠. 진짜 문제는 일을 아예 하지 않는 케이스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냥 쉬고 있는 청년이 4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해요.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 아닌가요? 청년은 일하지 않고 어르신들은 계속 일해야 하는 나라. 노후 준비가 제대로 안 된 노인들이 계속 일터에 나가니까 전체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은 구조죠. 그리고 청년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도 크게 늘었어요. 10년 전과 비교하면 52% 정도 증가했습니다. 물론 정부가 수급 조건을 완화한 영향도 크긴 해요. 예전에는 청년들에게 지원을 잘 안 해줬는데 최근에는 좀 지원하는 추세거든요. 어르신들은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요. 몸도 불편하고 고용하려는 곳도 없고요. 반면 청년들은 건강하고 일할 곳도 많은데 안 하려고 하니까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이런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건 분명히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개인의 게으름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사회는 면피가 되는 걸까요? 여기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작은 회사부터 시작해라. 우리 때는 다 그랬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때는 대기업이랑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지금처럼 크지 않았지만 지금은 격차가 정말 심각합니다. 물론 차근차근 경력을 쌓아서 더 좋은 회사로 이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다만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중소기업에 들어가면 계속 중소기업만 맴도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기업으로의 이동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뜻이죠. 계층 간 이동이 매우 어려운 구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첫 직장을 좋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 건데 문제는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서
여기서 정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노력하면 올라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면 더 많은 청년들이 작은 회사에서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 믿음을 잃어버린 사회가 됐다는 게 지금의 핵심 문제 같습니다. 어쨌든 취업 준비가 길어지면서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바로 관계의 빈곤이에요. 자신감은 점점 떨어지고 돈도 없고 이렇게 되면 사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관계가 단절되는 거죠. 특히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부정적인 시너지가 생기고 있어요. 완전히 고립되는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자기만 있는 공간에서 나오지 않게 되고 점점 더 나오기 힘든 상황으로 악화되죠. 그렇게 고립 청년, 은둔 청년이 되는 겁니다. 엄청난 관계 단절까지는 안 가더라도 일단 연애는 확실히 어려워지겠죠. 돈이 없으면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게 연애거든요. 일반적으로 현재의 결핍은 미래의 희망으로 채웁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엔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버티는 건데 이게 안 되니까 계속 좌절감이 쌓이게 되는 거죠. 마음이 병들고 공격성이 강해지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게다가 청년들의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채 증가율이 20대가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이 30대죠. 요즘 애들 펑펑 쓴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그런 사람도 있죠. 소비 양극화가 심해졌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분들은 일부이고 대다수가 빚을 진 이유는 학자금 대출 때문입니다. 빚내서 대학을 다닌 거예요. 그리고 월급 모아서 집 사는 계산이 전혀 안 나오니까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자산소득을 얻으려고 하죠. 그 유명한 비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투자 실패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당연히 빚도 제대로 못 갚고 있죠. 전체 채무 불이행자 중에서 청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31%래요. 정말 도저히 갚을 수 없다 싶어서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사람도 늘고 있고요. 투자 실패로 완전히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투자 실패 사례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20대의 금융 이해도가 평균보다 상당히 낮기 때문입니다. 금융 문맹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예요. 학교에서 금융 교육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래요. 선택 과목으로는 있긴 한데 수능에도 안 나오는 과목을 누가 선택하겠어요? 요즘은 유튜브로 배우긴 하는데 문제는 이상한 콘텐츠도 엄청 많다는 거죠. 스스로 배울 의지도 있어야 하고 정보를 가려낼 분별력도 있어야 하는데 결국 이걸 각 가정에서 밥상머리 교육으로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부모님 세대 중에서 이게 가능한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금융이 발전하기 전에 청년기를 보낸 분들이에요. 이게 가능한 집안이면 이미 여유롭게 살고 있겠죠. 그래서 가정교육부터 양극화가 심해졌습니다. 노인 빈곤은 세대 전체의 문제지만 청년 빈곤은 소수의 문제이고 충분히 노력하지 않은 개인의 문제라는 인식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문제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향이 있죠. 젊을 때 힘든 거 당연하고 어르신들도 다 그렇게 살았잖아 라는 인식이 많은 거죠. 하지만 어르신들이 젊을 때 열심히 살았으면 지금은 잘 살고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1위입니다. 젊은 시절의 고생을 정당화하려면 미래는 나아진다는 희망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보이는 나라가 되면서 젊은 시절의 고생이 정당화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고도성장기를 살았던 어르신들도 지금 가난한 분이 많은데 현재 청년들은 저성장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나라가 성장하지 못하면 그 안에 개인도 성장하기 어렵고 그만큼 노력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무기력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청년 빈곤은 높은 확률로 중장년 빈곤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어요. 결국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은 단 하나로 귀결됩니다. 한국 사회가 청년들에게 미래를 약속하지 못했다는 것.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스펙을 쌓고 일을 해도 돌아오는 건 불안정한 일자리와 늘어나는 빚, 그리고 손에 잡히지 않는 미래뿐이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직면한 건 단순한 청년 어려움이 아닙니다. 이건 세대 전체가 구조적으로 가난해지는 체제적 빈곤입니다. 그리고 그 빈곤은 어느 순간 조용히 하지만 치명적으로 이 나라의 젊은 세대의 삶을 잠식해 왔습니다.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명확합니다. 도대체 어떤 사회가 젊은 세대가 가난해지는 나라를 미래라고 부를 수 있을까? 지금 필요한 건 누군가를 탓하는 것도 몇 가지 대책을 나열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청년들에게 어떤 삶의 경로를, 어떤 기회를, 어떤 희망을 보여줄 것인가? 미래는 준비된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사회가 만들어줄 때 비로소 현실이 됩니다. 변화는 거대한 선언이 아니라 불편한 진실을 직시하는 작은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한국의 청년들은 왜 이렇게 가난해졌을까? 그리고 우리는 그 현실을 바꿀 의지가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